여러분, 혹시 낯선 사람이 건네는 호의를 이심 없이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이,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먹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 호의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심조차 못하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여름방학에 심심풀이로 찾아간 폐건물에서 겪었던 어쩌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해 여름 B씨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당력시험에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인원은 대략 5명. 그중 무리를 주도했던 건 친구 A였습니다. A는 대학교 동기로 나름 유명한 공포 유튜버였습니다. A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종종 합법과 불법 사이의 그레이존을 오가는 위험한 촬영을 즐기곤 했죠. 폐가 촬영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A는 사전 조사를 위해서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 이유는 혼자 갔다가 사고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불린 저 역시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겁쟁이 소리를 듣기는 싫기도 했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기분이 찜찜할 것이 뻔해서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명에서 해당 폐건물 앞에 도착하니 건물의 모습은 왜 영상을 찍고 싶어 했는지 알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창문은 다 깨져 있었고 벽에는 기괴한 낙서들이 가득했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땀을 싸늘하게 식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건물의 분위기에 압도된 탓에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쾌쾌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상당히 났으며 천장은 군데군데 금이가 언제 무너질지 몰랐죠. 저희가 건물을 탐험하며 밤이 깊어갈수록 무언가가 등장하지는 않고 저희를 비추는 건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에도 비명을 질렀지만 사실 생각보다 별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에 들러앉아 위저보드 같은 강령술 같은 걸 시도했지만 귀신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았고 서로 장난치다가 비명 지르는 게 전부였죠. 안도감과 함께 실망감이 감돌 때쯤 유튜버인 A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목이 좀 말라서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올게. 너희가 마실 것도 말해봐. A가 편의점을 간다는 말에 다들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편의점까지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도 않고 여기 초대한 게 나니까 내가 사올게 하면서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어둠 속으로 홀로 사라졌죠. 한 30분쯤 지났을까? 다들 A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며 걱정할 때쯤 A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콜라 몇 캔과 과자,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식혜가 들려 있었죠. 시간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늦었기에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A는 씩 웃으면서 저희에게 식혜를 나눠주면서 이외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근처에 사시는 분이 나를 보시더니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 폐건물 들어오는 거 보고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식혜까지 주셨다니까? A는 싱글벙글 하면서 근처에 노인이 해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영상 찍으려고 사전 답사 겸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산 과자들을 보니 밤새려는 것으로 아셨나봐. 그래서 식혜를 주시면서 폐건물은 위험하다면서 좀만 머물다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대신 건물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 여기가 옛날에 진짜로 한밤중에 일가족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대. 그리고 그 이후에 범인을 못 잡아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렇게 폐건물이 됐대. 예전엔 그나마 노숙자들이라도 있었지만 노숙자 몇 명이 실종되었던 흉흉한 곳이라서 지금은 보다시피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확실히 분위기는 으스스해졌지만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혜를 마시고 난 뒤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혼자서 식혜를 반 정도 마신 A는 갑자기 심하게 졸린다면서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처음엔 밤도 깊어졌으니 졸려서 잠시 쉬는 줄 알았는데 이내 저희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서 코까지 골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도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담력 시험을 이어나갈 분위기가 아니자 결국 우리는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잠든 A를 들쳐업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B씨는 뉴스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스에는 20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의 진범이 새로 도입된 유전자 감식 기술로 인해서 최근 검거되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영륜구 폐 건물로 지하에는 추가 유골들도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B씨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나온 범인의 주거지. 그곳은 바로 그날 밤 A에게 식혜를 건넸다던 노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20년 전 건물 주인과 가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폐허로 만든 범인. 그는 범행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웃들과 지내왔던 겁니다. 얼마 전 범인과 만났다고 생각한 B씨는 한동안 손발이 떨려서 뉴스를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그날 노인은 왜 하필 A에게 식혜를 준 걸까? 혹시 A가 가져온 식혜를 나눠 먹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A가 혼자 왔더라면? A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직도 B씨의 입안에는 그날의 식혜의 단맛이 서늘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서 만난 친절, 과연 순수한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냥을 위한 미끼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